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 받으세요? 이상하다. 잠은 충분히 자는데 왜 이러지? 싶으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어쩌면 그 원인, 바로 여러분의 간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달콤하고 건강에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망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의 간을 혹사시키고 혈당에는 치명적인 폭탄을 던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말도 안 돼. 망고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잖아.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의 흔한 먹거리들이 가진 달콤함 뒤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 오늘은 그 망고의 두 얼굴을 파헤쳐 볼 거예요. 특히 우리 몸의 핵심 기관인 간과 혈당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섭취법이 나를 병들게 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여러분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첫 번째 망고의 함정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망고 어떻게 드세요? 그냥 생으로 썰어 드시나요? 아니면 건강 주스라고 매일 갈아 드시나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던 60대 중반의 한 분은 매일 아침 망고를 가득 갈아 주스로 드시는 게 건강 비법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건강검진 결과 공복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꽤 올랐을 뿐만 아니라 간 수치까지 슬쩍 높아져 있더래요. 놀라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그 원인이 바로 매일 마시던 망고 주스 때문이었지 뭐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섬유질에 있습니다. 망고는 100g당 당류가 11에서 14g이나 될 정도로 정말 달아요. 그런데 망고를 통째로 드시면 망고 속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요. 혈당이 갑자기 솟구치는 걸 막아주죠. 하지만 망고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중한 식이섬유가 파괴되거나 걸러져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당분만 쫙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밟는 것과 같아요. 섬유질 없이 고농축된 당분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끌어올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이건 당뇨가 없으신 분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혈당 관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보다 더 무서운 망고의 이면, 바로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인 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망고 속의 그 달콤한 당분, 특히 과당이 우리 간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고 계셨나요? 과당은 다른 당류와 달리 우리 몸에서 거의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간에 비유하자면 마치 과당 전담 처리반이 쉴 새 없이 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망고 주스나 말린 망고처럼 섬유질 없이 고농축된 과당이 한꺼번에 와르르 간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간은 마치 과부하 걸린 공장처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네, 맞습니다.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술도 안 마셨는데 간에 지방이 낀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과장 없이 중요성을 전달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망고 자체가 무조건 간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평소 간 수치가 높으시거나 만성 피로, 대사증후군 등으로 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과도한 과당 섭취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돼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간이 망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과 연관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혹시 모를 위험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현명하겠죠? 지금까지 망고의 섬뜩한 두 얼굴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망고는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 하고 실망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니겠죠. 망고는 절대 나쁜 과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만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효능들을 숨기고 있답니다. 망고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는 물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A는 우리 눈 건강에 정말 좋죠. 야맹증 예방, 안구 건조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 회복에도 탁월하고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먹어 노화 방지,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도 좋고 여전히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에서는 망고를 어떻게 볼까요? 한의학적으로 망고는 성질이 비교적 따뜻한 열성으로 분류된답니다. 그래서 평소 몸이 차가워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손발이 찬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망고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답답하거나 열이 오르는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대요. 그럴 때는 오이나 녹차처럼 찬 성질을 가진 채소나 차를 곁들이면 훨씬 조화롭게 망고를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 망고를 똑똑하게 즐기는 황금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혈당과 간 건강,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입니다. 섭취 형태가 답입니다. 망고 주스는 피해주세요. 섬유질 없는 과당 폭탄은 혈당과 간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건망고도 최대한 자제하세요. 수분이 날아간 초고농축, 당 덩어리입니다. 설탕까지 첨가된 제품이라면 더욱 위험하겠죠? 가장 좋은 건 역시 생망고입니다. 섬유질이 살아있는 생망고가 혈당과 간의 부담을 가장 줄여줄 수 있어요. 딱 이만큼만 드세요. 일반적으로 한 번에 반 개에서 3분의 2개 정도, 무게로는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당류가 15g에서 20g 정도 될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줄여서 100g 이하로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횟수를 조절하는 걸 권장합니다. 또 환상의 섭취 궁합으로 방패를 만들어 보세요. 망고를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플레인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요거트의 단백질과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당 흡수 속도를 더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와 간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바로 망고 알레르기인데요. 망고는 온나무과 식물이라서 일부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나 씨, 근처 과육에 닿았을 때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 망고를 드신 후에 입술이나 목이 붓거나 숨쉬기가 불편해지고 심한 가려움이나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가벼운 증상은 항히스타민제로 좋아질 수 있지만 증상이 반복되거나 심해지면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이제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망고는 분명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주스나 말린 형태는 혈당과 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생망고를 적정량만 드시고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알레르기 반응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망고 섭취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망고를 어떻게 드시고 계셨나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깜짝 놀라신 점이나 바꿔보고 싶으신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다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우리 주변 먹거리들의 숨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식품을 다뤄볼까요?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똑똑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